안녕하십니까. 중학수학 플랜 B 저자 이형욱입니다. 오늘 강의는 8단원 입체 도형에 대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8단원에서 배웠던 개념들 다들 기억하시나요? 가물가물하다고요? 그럼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피입니다. 입체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를 부피라고 부르며 한 변의 길이가 단위 길이 1cm, 1m인 정류면체가 차지하는 공간을 단위 부피 1세제곱cm, 1세제곱미터로 정의합니다. 숨은 의미, 부피의 개념을 정확히 정의함으로써 여러가지 도형에 대한 개념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면체입니다. 면의 모양이 다각형인 입체 도형을 다면체라고 부르며 면의 개수에 따라 4면체, 5면체, 그리고 n면체로 정의합니다. 다면체를 둘러싸고 있는 다각형을 다면체의 면이라고 말하며 면의 변을 다면체의 모서리, 면의 꼭지점을 다면체의 꼭지점이라고 칭합니다. 숨은 의미, 다면체의 개념을 정확히 정의함으로써 다면체와 관련된 개념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기둥, 각뿔입니다. 다면체 중 아랫면과 윗면이 동일한 다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둥 형태로 된 입체 도형을 일컬어 각기둥이라고 부릅니다. 더불어 아랫면이 다각형이며 윗면이 뿔 형태로 된 입체 도형을 각뿔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각뿔을 그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두 입체 도형 중 각뿔이 아닌 입체 도형을 각뿔대라고 칭합니다. 각뿔대에서 평행한 두 면을 밑면, 그리고 두 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를 높이, 밑면이 아닌 면을 옆면이라고 합니다. 각뿔대는 밑면의 모양에 따라 삼각뿔대, 사각뿔대, 오각뿔대로 부릅니다. 숨은 의미, 각기둥, 각뿔, 각뿔대의 개념을 정확히 정의함으로써 다면체와 관련된 개념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다면체입니다. 각 면이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은 다면체를 정다면체라고 부릅니다. 숨은 의미, 정다면체의 개념을 정확히 정의함으로써 정다면체와 관련된 개념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회전체입니다. 평면 도형을 동일 평면 안에 있는 직선을 회전축으로 하여 한 바퀴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을 회전체라고 부릅니다. 숨은 의미, 회전체의 개념을 정확히 정의함으로써 회전과 관련된 도형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기둥, 원뿔, 원뿔대입니다. 직사각형의 한 변, 직각 삼각형의 높이, 사다리꼴의 높이를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켰을 때 만들어진 입체 도형을 각각 원기둥, 원뿔, 원뿔대라고 칭합니다. 숨은 의미, 원기둥, 원뿔, 원뿔대의 개념을 정확히 정의함으로써 회전체와 관련된 도형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입니다. 3차원 공간에서 어떤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표시한 면으로 이루어진 입체 도형을 구라고 말합니다. 숨은 의미, 구의 개념을 정확히 정의함으로써 구와 관련된 도형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회전체의 성질입니다. 1.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항상 원이 되며 회전축은 이 원들의 중심을 지납니다. 2.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모두 합동이며 그 단면은 회전축에 대하여 선대칭 도형이 됩니다. 숨은 의미, 회전체의 성질을 통해 회전체와 관련된 도형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입체 도형의 건널비입니다. 입체 도형의 건널비는 전개도상에 그려진 모든 평면 도형의 넓이를 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숨은 의미,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을 정리함으로써 좀 더 쉽게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둥, 뿔의 부피입니다. 첫 번째,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두 번째, 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기둥의 부피. 이는 다시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숨은 의미, 기둥과 뿔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공식화함으로써 좀 더 쉽게 입체 도형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의 부피와 건널비입니다. 첫째, 구의 부피. 반지름이 r인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둘째, 구의 건널비. 반지름이 r인 구의 건널비는 4 파이 r 제곱. 숨은 의미, 구의 부피와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을 공식화함으로써 좀 더 쉽게 그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바로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그럼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이란 단순히 수학 문제를 계산하여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로부터 필요한 개념을 도출한 후 그 개념을 떠올리면서 문제의 출제 의도 및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학습 방식을 말합니다. 문제를 통해 스스로 개념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한 문제를 풀더라도 유사한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스스로 개념을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 좀 더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간에 쫓기듯 정답만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떤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천천히 생각한 후에 정답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다면 정답을 구하는 것은 단순 계산 과정일 뿐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럼 문제 해결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가? 둘째, 그 개념을 간단히 설명해 보아라. 셋째, 문제의 출제 의도를 말하고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아라. 넷째, 그럼 문제의 답을 찾아라. 많은 학생들이 세 번째 과정을 건너뛰고 정답만을 찾으려고 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세 번째 과정이거든요. 그래야 변형된 문제도 거뜬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직접 개념을 변형하여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출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으로 문제풀이를 시작해 볼까요? 참고로 단순 계산 문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문제 5개만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많은 문제가 풀고 싶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사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사다리꼴 ABCD를 직선 CD를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켰을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의 명칭을 말하고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를 구하여라.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는 바와 같이 회전체의 개념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 개념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 및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회전체 원뿔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우선 회전체의 겨냥도를 그린 후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라 단면의 모양을 확인해 봅니다. 단면이 사다리꼴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어진 평면 도형의 각 변의 길이로부터 단면의 윗면, 윗변, 아랫변, 높이의 길이를 유추하면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방금 우리는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하였으므로
정답을 찾는 것은 단순 계산 과정에 불과합니다. 설계된 내용대로 하나씩 계산식을 작성하여 풀면 게임 끝이라는 말이죠.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 풀이 화면을 보면서 본인이 맞게 풀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보는 과정이 남았거든요. 스스로 유사한 문제를 여러 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본인이 만든 문제의 난이도보다 낮은 수준의 문제는 모두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문제를 출제해보니 어떠세요? 회전체 그리고 원뿔대가 점점 쉬워지고 있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3cm, 7cm인 두 반원을 그림과 같이 직선회를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킨 후 회전체를 만들었다. 이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넓이가 가장 큰 단면의 넓이를 구하여라.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는 바와 같이 회전체, 원의 넓이 공식 등에 대해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 개념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 및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힌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주어진 내용으로부터 회전체를 정확히 그릴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회전체의 겨냥도를 그려보면 크기가 다른 두 개의 구가 붙어있는 회전체가 그려질 것입니다.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라 여러 개의 단면을 확인해 보면 크기가 큰 구의 중심을 포함하는 단면이 바로 넓이가 가장 큰 단면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원의 넓이 공식을 적용하면 손쉽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답을 찾아볼까요? 방금 우리는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하였으므로 정답을 찾는 것은 단순 계산 과정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설계된 내용대로 하나씩 계산식을 작성하여 풀면 게임 끝이기 때문이죠.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 풀이 화면을 보면서 맞게 풀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 보는 과정이 남았거든요. 스스로 유사한 문제를 여러 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본인이 만든 문제의 난이도보다 낮은 수준의 문제는 모두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아셨죠?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여러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문제를 출제해보니 어떠세요? 회전체가 점점 쉬워지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두 회전체 원뿔대의 겉넓이를 구하여라. 단, 원뿔대는 원뿔을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잘라서 생긴 도형이다.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는 바와 같이 겉넓이, 전개도, 호의 길이 공식, 부채꼴, 원의 넓이 공식 등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 및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힌트를 보면서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회전체, 즉 원뿔대의 건널비를 구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두 회전체의 전개도를 그린 후 전개도에 그려진 평면 도형의 넓이를 모두 합하면 손쉽게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원뿔의 전개도에 그려진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밑면의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다는 사실을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계산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방금 우리는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하였으므로 정답을 찾는 것은 단순 계산 문제에 불과합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 풀이 화면을 보면서 맞게 풀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문제를 출제해보니 어떠세요? 입체 도형의 건널비가 점점 쉬워지죠?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회전축 L을 기준으로 도형 ABCD를 회전하여 생긴 도형의 부피를 구하여라.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는 바와 같이 회전체, 즉 구의 부피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 및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주어진 힌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회전체에 대한 개념과 구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우선 회전체의 겨냥도를 머릿속으로 상상해 봅니다. 부채꼴 OAB를 회전하여 생긴 반구와 부채꼴 ODC를 회전하여 생긴 반구의 부피를 각각 구하여 큰 반구에서 작은 반구의 부피를 빼면 쉽게 구하고자 하는 회전체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정답을 찾으셨나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 풀이 화면을 보면서 본인이 맞게 풀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문제를 출제해보니 어떠세요? 회전체가 점점 쉬워지고 있죠?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반지름의 R인 구의 부피가 288파이일 때 이 구의 건널비를 구하여라.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는 바와 같이 구의 부피와 건널비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 및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주어진 힌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주어진 구의 부피로부터
구의 반지름을 찾아 구의 건널비를 구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구의 부피가 288파이라고 했으므로 이를 구의 부피 공식에 대입하여 구의 반지름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반지름의 값을 구의 건널비 공식에 대입하면 손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 풀이 화면을 보면서 본인이 맞게 풀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이 남았거든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문제를 출제해보니 어떠세요? 구의 부피와 건널비가 점점 쉬워지고 있죠? 이처럼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은 한 문제만 풀어도 그와 유사한 무수히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칠 시간이네요. 엔딩 화면으로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과 문제 해결 과정을 보여드릴 테니까 각자 스스로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